욕이 넘쳐나네요. 도지사님 욕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일 사람 하니까 나는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혀 출국에 사회인들이 지금 방송을 듣다가 도지사님한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호감 하실 겁니다. 비호감이라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비호감이라고 됐어요. 지지도하고는 달라요. 모델이 트럼프십니까? 모델이 하는 아니지. 또 홍준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아시죠? 지금 과거 제1당, 과거 여당 그리고 보수 제1를 하고 발언기에도 많이 드리고 부드럽게 하고 이러고 아니 있습니다. 좀 뭐 세게 해도 돼요. 아니 이제 후보 되시면 이제 아직 후보도 안 되셨잖아요. 아니, 후보 모르잖아요. 뭐 안 되면 편하고. 김종인 전 대표가 변수가 됩니까? 변수라기보다도 민심을 움직이는 데는 아마 큰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김종인 전 대표하고 뭔가 손을 잡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시구나. 김종인 전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변수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께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거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손을 잡고? 그건 내 후보가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구상이 있으시구나. 아니요. 원래 이제 그런 구상 속에 들어온 사람은 칭찬하고 아닌 사람 막 욕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질대로 하면 그냥 한 대 쥐어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네, 오늘 많이 참고 합니다 지금. 저도 승리대로 하면 막 말하고 싶은데요. 제 후보라 참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하여튼 성질대로 하면 김어준 씨 한번 쥐어받고 싶은데. 후보만 해보세요, 저도. 내가 많이 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됩니까? 그거는 문재인 의원의 의중이겠죠. 전 의원의. 그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예. 근데 야당 일반적으로 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동정심 보수 쪽에서 잃어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한테 불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문재인 캠프에서 그거 열심히 개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불구속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쪽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이번에 대선의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그것도 큰 변수 중에 그렇죠. 하나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문재인 그 후보가 네. 지금 가장 세다고 하니까 검찰에서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그 후보 진영에서 어떻게 요청을 하는지. 그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구속이 되면 거기에 다른 여론도 생기고 동정심도 생기고 꼭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겠냐는 여론이 TK 정서상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저는 그 대통령 신병에 대해서 유불리를 정치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옳지 않지만 순수 사법적으로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지금 검찰이 하는 거 보니까 순수 사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뭐가 옳은 겁니까? 순수 사법적으로 판단하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탄핵을 이래 국회에서 받고 헌재에서 심사를 할 때에도 확정된 증거가 없다. 말하자면 크게 몇 달간 조사를 해도 현금 한 푼 자기가 챙긴 거는 없거든요. 나온 거는 없잖아요. 말하자면 최순실이가 이제 이득을 가져갔는데 그 최순실으로부터 받은 것은 온 몇 벌입디다.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도지사님한테 불리한 말씀이라서 아니, 듣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그런데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편들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난 늘상 이야기를 해왔는데 내가 DJ 노무현 10년 동안 당한 것보다도 박근혜 4년 동안 당한 게 더 많습니다.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 4년이
DJ 노무현 10년보다 내 정치하기가 더 힘들었다. 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 그런데 아이 그 감정적으로 하면 내가 편들 필요가 없는데 순수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꼭 저것이 파면당했어야 할 일이었는가. 헌재 판결도 마음에 안 드시고 그렇죠. 마음에 그게 안 드시고, 1차적으로 헌법적 재판으로 맞는 것인가. 예. 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법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사법적으로 증명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검찰이 기소한 거는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기소한다고 다 유죄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데요. 그런데 자, 예. 그걸 두고 지금 또 이제 뭐 신병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걸 갖다가 순수 사법적인 측면에서만 검찰이 바라봤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그게 구속이 맞나요? 불구속이 맞나요? 그거는 그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죠. 순수 아니 나는 그 검찰 이야기를 출신이시고 법률가 아닙니까? 순수 사법적인 아니 판단을 요즘 하시면. 검찰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풀은 바람이 불면 눕는데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검찰이 했어요. 어떤 판단을 할지 말고 도지사님이 보시기에 순수 사법적으로 이게 구속되는 게 맞습니까? 불구속이 맞습니까? 내가 그거 이야기 안 할랍니다. 아니 평소 도지사님 제가 아는 십몇 년 동안의 성향대로면 이거 구속 수사를 주장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증거 아니 예. 김어준 씨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뇌물죄 혐의도 아니 재판 받고 있잖아요. 혐의로 이재용 근데 부회장 그게 구속됐잖아요. 김어준 씨가 재판 받는 게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지. 그런 얘기 말고 응. 박근혜 전 말이 자꾸 대통령의 꼬이는 것 같은 정확히 이야기해. 저는 안 꼬이고요. 도지사님 좀 빠져나가시려고 그러는데 구속 수사가 맞습니까? 불구속 수사가 맞습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나 그 의견도 이야기 안 한다고 정치인이 했잖아요. 의견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중요한 아니 상황에. 그거는 요즘 검찰이 하도 하는 게 여론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면 구속돼야 되는 게 맞죠? 이야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유 참나. 그러니까 지금 평소 성향대로면 구속 수사 주장하셔야 되는데 친박 지지자들 표 때문에 지금 말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당내 경선을 하면서 친박에 기대어서 경선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 수사 이미 주장 못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당한 것이 탄핵당한 것이 친박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내 경선하면서 친박 눈치 보면서 경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 수사 주장을 못 하시는 이유는 못하는 게 아니라 요즘 검찰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오늘 10시 반에 검찰 개혁하는 거예요. 만약에 발표를 할 거예요. 구속 수사로 결론이 나면 그것도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라고 보실 겁니까? 그건 별로 유리한 것 같지 않은데요? 나는 그 정치적 판단을 했다 그래 봅니다. 구속 수사는 야권에 불리하고 이 보수 진영이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따져도. 아마 그래 되기가 또 어려울 모르죠. 부속 수사, 나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도 파면된 이 시점에서 자꾸 목소리가 들어가시고. 대통령 신병 가지고 정치적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 정치권에서 그거는 온당치 못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냥 순수 사법적인 측면에서만 순수 판단해서. 사법적인 판단으로 구속 수사가 맞죠. 아니 그거 내가 이거 딴 거 물으라니까.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니까. 아니 그거는 요즘 검찰 첩상의 자식도 아닌데 눈치를 너무 보니까 눈치를 안 보면 구속 수사 하겠죠. 내가 그 눈치를 안 보면 글쎄 난 그거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사님,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사님 약간 김어준 씨 계열의 사람들은 박근혜가 파면도 당하고 징역도 가고 구속도 되고 그래 하는 게 아마 그 통쾌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가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물이 5분 넘게 자꾸 씨름하는데 딴 거 지금 물을 것도 많은데 딴 거 물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 뭘 중요해. 왜냐하면 이 결과가 도지사님이 앞으로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새로운 정부를
예. 박근혜 정부 2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지지율이 좀 도움이 될걸요. 구속되면. 박근혜 그 정부 2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긴 아니죠.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지지율에는 나는 박근혜 도움 받아가지고 지지율 올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속이나 불구속 말씀하셔야죠. 그게 또 원래 목소리 작아지신다. 이제 그만하고 딴 거 물으세요. 자, 알겠습니다. 성질 같으면 막 아니 저도 평소 같으면 이거보다 훨씬 세게 합니다. 일이니까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후보 된 다음에 서로 한번 세게 해보죠. 자, 민주당에서 누가 제일 상대하기 어렵습니까? 민주당은 그 문재인 후보가 제일 그 저희들로서는 각을 세우기가 좋은 후보죠. 그럼 거꾸로 상대하기가 쉬운 거네요. 문재인. 쉬운 게 아니고 예. 각이 잘 잡힌다. 정치에서는 대결 구도가 잘 양 나오니까. 진영이 대결 구도를 잡히면 네. 각을 세우기가 제일 좋은 후보죠. 그러니까 자꾸 노무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죠? 뭐 그렇다고 이해하세요. 이제 싫다 하시네. 자, 그러면 만약에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된다 하면 그거는 내가 보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이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김진태, 당내에서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 나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던데 초반에 기자들한테 바로 화내시면서 아니 감정 나오셨던데 그때. 격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는 어떻게 국민들이 다릅니까? 알 거예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 안 들어도 그거 가지고 싸움 붙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 경력도 좀 다르고 본인이 훨씬 선배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이런 의미인 건가요? 김진태 후보하고는 비교하지 말고 이제 다른 거 좀. 당내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좀 물을 게 많을 건데. 김진태 후보 여론조사가 5%까지 나옵니다. 네. 하여튼 그거 가지고 약 올리려고 하지 말고 딴 거 물으세요. 격차가 크지 않은데 근데 이제 걱정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걱정 별로 내가 이길 것이다. 예. 지금 이번 대선은 4자구도입니까? 5자구도입니까? 막판에 3자구도입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도지사님 구도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자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민주당 후보 하나, 네. 자유당, 바른당,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은요? 아니 그 바른정당하고 3자구도잖아요. 자유한국당은 네. 아마 단일화되기가 쉬울 것이고 그다음에 중도의 그 국민의당 하나, 국민의당, 그다음에 자유한 거기 심상정 씨, 예, 정의당. 그다음에 실제로 아마도 사자구도가 되지 사자구도. 않을까. 사자구도에서 1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수 후보군이 현재 기준의 지지율로 보면 2등도 아니고 3등까지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요, 예. 대선 여론 형성을 보면 예.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거의 20%가량이 출렁거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한번에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을 때도 그때도 처음 출발할 때는 거의 20% 차이 났어요. 네. 내가 본 대선 후보 지지도가. 근데 마지막까지 할 때는 거의 1% 가까이 1.5%인가 거의 박빙으로 이겼어요. 대선이라는 거는 지금 좌파 우파 구도가 되고 난 뒤 대선이라는 거는 친 싸움입니다. 예?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좌익우익으로 갈려졌어요. 그리고 박정희 쿠데타 일어나고 난 뒤에 민주 반민주로 갈라졌어요.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들어오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20년째 좌파우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구도라는 거는 일방적 게임은 거의 없어요.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후보가 세팅되고 난 뒤에는 좌파 두 사람, 중도 한 사람, 우파 한 사람 이런 구도로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지사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보수는 집결하고 진보는 분열하고 중도도 갈라지기 때문에 집결하는 보수표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선된다 이런 계획이시군요.
심플하게. 그런 계획이 아니고 현재 대선 구도가 그래 될 가능성이 짙다는 거죠. 예. 그림을 그렇게 그리셨군요. 예, 예. 결국은 보수는 흩어지지 않고 다 홍준표로 집결할 것이다. 이렇게. 그거는 김어준 씨는 그래 안 되기 바라겠죠. 안 되길 바란다기보다는 안 될 전망인데요. 안 되길 바라겠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예. 예. 후보 되시면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더 치열하게 해보죠. 오늘은 도지사님도 저를 봐준다고 하고, 저도 도지사님 봐드리는 걸로 하고, 세월호에 관해서 한마디 하시고 가셔야죠. 정치인으로서. 이 가슴 아픈 이 해난 사고죠. 특히 학생들이, 꽃다운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 희생 당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의 구조 활동이 저도 그 당시에 봤습니다만은 기울어진 배에 빙빙 돌았는 게 30부입니다. 예. 그 바람에 이제 희생자가 커졌고 그 바람에 또 그 해경이 또 해체가 됐고 해체는 안 됐어요, 사실은. 아니 해체돼 가지고 예. 해양경찰청이 해체돼 가지고 저 국민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해체라고 할 독립적인 수도 없고. 기관이. 예, 그렇다고 치고 그건 중요하지 그런데 않고. 이제 그 과정에서 국가 재난 관리를 정부가 잘못했고 그렇죠. 그 잘못한 그 때문에 여태 3년 동안 이제 질타를 받았고 예. 그걸 또 그 시점으로 해서 사실상 탄핵이 시작되었고 예. 최순실 사태에 폭발을 했죠. 이제 그쯤 했으면 이제는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더 이상은 이제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정략적으로 이용을 어떻게든 당했죠. 덮으려고 하고. 아니 덮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이용을 당했죠. 지금 이렇게 맑은 세상에 유리알같이 맑은 세상에 세월호에 아니, 어떻게 그게 덮여집니까? 숨겨진 비밀은 없다고 보세요? 아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저는 거기에서 뭘 더 밝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했지 재판했지 그 다음에 보상했지. 그러면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국가가 정리하는 게 맞지. 제가 보기에는 다시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뭘 이미 그 담당하는 정부가 파면이 됐어요. 파면되고 이제는 또 감옥 가기 직전입니다. 그래 됐으면 감옥 갈 거라고 보시는군요. 감옥 가기 아니 기소가 되면 불구속이든 기소가 되면 나중에 확정 판결이 나면 감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유죄가 되면. 무죄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네. 어쨌든 세월호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님이 시각을 좀 바꾸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번 대선. 난 세월호 대선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죠. 네. 하지만 영향이 세월호는 이미 3년 동안 모든 여론이나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파면까지의 반영이 다 됐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데 세월호 사건이 장애가 된다는 것은 역대 최고 믿지 숫자의 않습니다. 욕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하십시오. 그 욕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 표가 안 되니까. 자, 지금까지 출연 게스트 중에 역대 최고의 욕을 드시고 계시는 문자로 홍준표 경남 도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셨습니까? 라고 마지막에 한 이유가 뭐냐면 쉬는 시간에 제가 담배 한 대 잠깐 피고 오는데 들어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잘 나오셨냐고 제가 까하고 의문형으로. 우리 홍준표 지사님이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에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네. 정찬영 사장님 명함을 그냥 두고 있어요. 내가 필요 없어! 아니, 이제, 다른 방송 나가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걸 또 즐기는. 네, 뭐, 누가 있으시던데. 즐기는. 네. 예. 피학적인. 자, 오늘 주제는, 이걸 잡아오셨군요. 세월호 인양 비용이라는 검색어가 계속. 네네. 네. 이게 이제 뭐, 간략 요약하면 대략 정부는 가장 싸게 먹힌다고
850억 정도 처음에 네. 먹힌다고 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비용은 거의 똑같이 들고 그리고 다른 모든 업체가 제시했던 인양 방식으로 결국은 변경하느라 시간만 소요하고 그렇죠. 아무런 메리트가 없었다. 뭐 이렇게 샹하이 셀비지라고 하는 업체. 그래서 여기에 뭐 있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죠. 왜 하필 그렇게 배에다가 구멍을 그렇게 많이 뚫는 공법을 다 반대하는데 했다가 결국 안 될 줄 알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배를 훼손시키려고 뭐 이런 여기까지 나가는 분들도 있고. 예.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얼마나 들지?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그때 비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서글픈 얘기죠. 사실은 아이들 목숨 그리고 이걸 조사를 잘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 텐데 그걸 돈으로 따지는데 사실은 1,020억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우리 정부가 하루에 쓰는 돈의 10분의 1입니다. 하루에? 예, 우리 예산이 한 365조라고 치면 예. 하루에 1조잖아요. 그렇구나. 1,000억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하루에 쓰는 돈의 10분의 1을 못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다른 업체하고 차이가 한 100억 정도 났어요. 네.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다른 업체만큼 들어갔다고 하는데 100억을 아끼기 위해서 이 공법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정유라 씨 말 한마리가 500억이라면서요? 500억까지 하면 50억이라고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럼 두 마리. 말 두 마리 되는데 그렇게 돈 문제를 가지고 이 세월호 인양 문제를 접근했다고 치죠. 다른 음모론 다 제끼고. 네. 그러면 그 때문에 우리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나 실제 경제적 비용이나 뭐 돈 얘기를 하니까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뭐가 있습니까? 그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면 모든 국민들이 말한 게 네. 떠올린 게 뭐냐면 이게 국가냐, 국가란 무엇인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가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민들 만나보면요. 해외에 네, 있는 네. 교민들이 충격을 굉장히 받았어요. 네. 우리도 받았지만 교민들 입장에서 모국에 대한 생각들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모국의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국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랬죠. 네. 그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거 같아요. 더 심하죠, 이거는. 네. 그냥 우리가 천천히 가라는 걸 봤으니까. 실시간을 봐버렸거든요. 예, 근데 신뢰라고 하는 거는 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정책이 먹혀들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애국심이라는 것도 생기고 세금도 내죠. 예, 세금도 낼 마음이 생기는 건데 지금 국가에 대한 신뢰가 제로가 된 상태인데 그건 뭐 따질 수 없는 손실이에요, 사실. 예, 근데 이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일어났죠. 메르스 사태. 예. 이 방역을 일개 병원한테 막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하고 메르스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같은 좀 뭐냐면 모든 걸 시장에 맡긴다. 민간에게 맡긴다라는 국가가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세월호가 일어난 것도 이명박 정부 시대 때 이 선박 규제를 완화하잖아요. 설령을 연장시키고 네. 일본에서 퇴역하려고 하는 배를 사와갖고 또 증개축을 했잖아요. 좀 더 사람들 많이 실으려고 윗부분에다가 더 선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형수를 빼고 출발했고 이런 모든 돈 때문에 일어난 규제를 완화하고 돈 때문에 돈 더 벌려고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걸 다시 그 인양하는 비용을 가지고 또 그걸 따진다는 게 참. 게다가 또 군안 업체도 민간에 맡겨버렸어요. 네, 그랬죠. 군안은 국가가 하게 돼 있다고 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게 뭐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최초로 그 구조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민간 업체가 아니잖아요. 예, 예. 코스트 카드라고 부르는 공무원들이 달려가는 거고요.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세월호 관련해서는 해경하고 군이고 다 빠지고 언딘이라고 하는 민간 업체가 독점적으로 그 군안을 그랬죠. 했어요. 네,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네. 재난 비즈니스가 탄생한 거죠, 여기서. 예, 아예. 국가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걸 수습할 때 드는 비용은 아까워하고. 말이 안 그래서 돼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와대에 가면은 NSC라고 있잖아요. 네. 그 청와대 들어서 청와대 계셔보셨으니까. 그 오른쪽에 가면 여민관이라고 있는데 그 네. 지하에 지하에? NSC가 있어요. 그게 네. 흔히 이명박 벙커. 대통령이 문제 생기면 지하 벙커 가는 거. 벙커. 근데 거길 가면은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전국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가보셨어요? 예, 예. 저야 뭐 비서관이었으니까 가봤죠. 전국을 다 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화면이 큰 대형 화면에 네. 이 전국이 다 보여지고 원하는 장면들 띄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지점을 가리치면 그 지점이 확대돼서 나타나게 되고 오. 거기 앉아서 전부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이 실제로. 아니 그럼요. 저 영화에서 나오는 거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가보지도 않고
거기 가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였네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지휘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도 안 하고 7시간 동안 관저 있었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옆 동네도 아니고. 예, 그 노무현 참여정부 때 만든 그 시설을 이명박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있었어요. 거기는 항공장 20년 전에 27년 전에 있었어요. 하여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국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인양마저도 3년이 걸린다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탄핵전이 갑자기. 그렇죠. 그참 신기하죠. 그 우연이 아니라고 막. 예, 뭐. 저는 우연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연된 이유를 모조리 기술로 설명을 하잖아요. 너무 뭐 조류가 빠르고 말도 안 되는 안반이 너무 단단했고. 3년 동안 날씨 좋은 날이 딱 한 번밖에 없을 때까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 그런 그 국가가 있느냐, 근본적인 믿음, 흔든 비용. 그러니까 비용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경제 시간이니까 한번 따져보자고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100억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어떻게 따지겠어요? 따질 수도 없다고 보는데 굳이 따지니까 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다만 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공공성이 뭔지 규제 완화라고 시장에 맡긴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같이 생각하고 국민들하고 토론해서 규제의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때 사실은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몇 달 동안 그 사람들이 나가서 외식도 잘 안 하고요. 그렇죠. 경제 활력이 확 떨어졌어요 그때. 적인 트라우마가 대단했거든요 정말. 예, 세월호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네. 소비가 확 줄었죠. 그때 100억이 뭐고 간에 최대한 빨리 인양하고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하는 거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랬었던 거군요 이게. 그렇죠. 네. 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이 돈을 아끼려고 100억 정도 되는 돈을 진 것도 아니지만 아끼려고 과연 그렇게 했는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도 이해 가십니까? 경제적 이건 관점. 경제학 이전에 이게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국가냐, 네. 이 인간이냐. 아니 이런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이 생각하는데 제 말은 경제의 관점만 철저하게 따져서 이해 가시냐 이거죠. 안 가죠. 경제의 관점에서도 이해 안 가는 거거든요. 돈 얘기를 맨날 하니까 뭐 맨날 비용이 많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비용이 많이 든다도 있었고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인양을 할 건지 말 건지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랬죠. 네. 근데 사실은 재정적이 인양을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실제로 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 인양을 하고 조사를 하는 데는 분명히 민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사건의 책임자들만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범인으로 의심받는 피의자한테 현장 조사를 시키는 거죠. 해경이 의심을 받는데 해경이 수사를 하고 있었죠.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면 이건 빨리 바꿔야 되죠. 지금 일단 인양이 됐으니까 조사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대선 후보 인터뷰 하느라고 시간 좀 줄여가지고 길게는 말 못하겠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항상 비용 얘기하고 보상 얘기하고 돈의 문제로 취한해가지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사실 음해까지 했잖아요. 뭐 세월호 가족들이 몇 억을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정말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면수심 뭐 이런 특히 얘기죠. 그 유가족들 저는 가장 악질적이었던 게 유가족들이 단식하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햄버거 먹고 이런 거. 네, 폭식 투쟁했다고 많은 사람이 나와서 했어요. 근데 그 부추긴 것이고 굉장히 의혹이 뒤에 있긴 한데 여하간 그럴 때마다 돈 논리를 댔는데 저는 그러면 따져보자. 냉정하게 경제의 관점에서 정부가 돈 문제라고 한 건데 돈의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손실을 봤는지 따져보자. GDP 1%는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경제학자가 한번 내놓고 던져주시면 돈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거 우리가 갖다 들이밀 수가 있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GDP 1%면 한 100조 날라간 130조 날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걸 계산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비용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는 정부 예산은 10분의 1이에요. 하루치 예산은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는 다시는 그런 얘기 못하게 정리를 좀 해요.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입을 다물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칼 폴 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예, 세월호 인양하는 데는 3년 걸렸는데 우리 김어준 총재가 우리 연구소 이름 발음하는 데는 석 달 걸렸습니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자, 파괴자죠, 파괴자. 동심도 파괴하고 우리가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파괴하고 모조리 다 파괴해버리십니다. 네. 황교익 칼럼니스트.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가 날아갑니까? 뭐, 날려 보낼 건 아니고요. 요즘 네. 뭐 이야기는 그 대왕 카스테라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대양 카스테라. 근데 네. 저는 사실 검색어 올라오는데 카스테라에 관심이 없어서 검색을 안 해봤어요. 고기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카스테라 뭐 음식도 아닌데 뭐. 카스테라 사이에 이게 뭐 뭡니까, 고기도 이게? 넣고 뭐 먹어도 될 텐데. 이 대왕 카스테라라는 그 대만에서 가져온 케이크인데 커요, 대만에서 아주?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요. 카스테라를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고 조금 그 파는 그 단위도 조금 크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낸다고. 맛도 해서 있나요? 대왕 카스테라 제 입에는 그렇게 맞지는 않고요. 일단 네.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도 좋아를 합니다. 대만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팔리는 그런 음식인데 이걸 가져와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갖다 전개를 했는데 한 1년 전쯤부터였죠. 불꽃처럼 쫙 번져 나갔어요. 인기를 끌었군요. 그러니까 뭐 가맹 그 브랜드는 뭐 제각각인데 다 합쳐서 한 400여 곳 이상 된다고 오.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구경 먹다 보니까 카스테라 야 뭐 음식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신경을 안 썼는데 네. 굉장히 큰 히트를 쳤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러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 네. 뭐 음식에 관련되는 고발 프로그램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거는 약간의 카스테라- 자본도 있었지만. 그렇죠. 네. 카스테라에 들어가는 그것에 비해서 식용유가 많이 들어간다. 식용유가 많이 들어갔네. 그게 그래서 문제입니까? 카스테라 세계는 알지를 그러니까 못해가지고. 요게 조금 그 이제 혼란이 일어날 만한 지점이 있어요. 네. 이제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카스테라라는 음식은 그 일본 음식이거든요. 이 네. 포르투갈의 것을 일본 사람들이 가져와서 자기 식도로 해석을 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런 일 잘하죠. 일본. 예. 근데 여기에 주 재료에는 사실 식용유가 없어요. 뭐 일부 카스테라라고 만들어내는 제과 제빵점의 제품에서 카스테라가 식용유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도 아주 소량 들어가는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 양의 한 20% 정도 거의 식용유가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카스테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조리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스테라의 전통 조리법과는 좀 다르게 식용유를 많이 넣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왕 카스테라는 제품은 그 조리법을 보면 그 시폰 케이크에 가까워요. 슈폰 케이크. 예, 그 스폰지 케이크. 그 우리 그냥 그 크림 케이크, 과일 네, 케이크 이런 거 뭔지 이렇게 살 때 그 바닥에 깔려 있는 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케이크 있죠. 예, 보통 예.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케이크를 국내에 들어오면서 대왕 카스테라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아하.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도 카스테라가 아닌데 원래 제조 방법을 보면 이거는 슈폰크림에 가까운데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서 발생한 혼란이. 그렇죠. 그래서 있다.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도 카스테라와 이 대왕 카스테라의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것으로 어허. 여기에는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 나쁜 카스테라다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그런 소비자들이 다 이거는 이때까지 속인 거 아니냐 하고 이걸 안 먹게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대왕 카스테라에 지금 편의점이 아니라 가맹점들이 지금 예, 거의 다 피해를 보- 지금 문 닫기 거의 직전이죠. 오. 지금 장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 일이 벌어졌군요. 그 대왕 카스테라의 그 가게들이 마케팅하는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었어요. 뭐 무첨가 마케팅도 하고 달걀, 밀가루, 우유만 넣습니다 하고 이 식용유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게 있기는 해요. 네. 그래도 이 대왕 카스테라가 마치 못 먹을 음식인 것처럼 그렇게 과장되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또 잘못된 거죠. 이해가 갔습니다. 네.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 대왕 카스테라가 전통적인 카스테라 제조법이 아닌 건 맞으나 네. 그 제조법으로 만든 다른 빵이 있고
그렇죠. 예, 그 다른 법은 정상적으로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서 마케팅을 할 때 대왕 카스테라고 이름을 붙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카스테라고 비교를 하게 됐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식용유를 빼고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기 거죠. 변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생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마치 가짜 카스테라 혹은 나쁜 카스테라로 포지션이 돼버렸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맞습니다. 그냥 이걸 케이크라고 말을 하고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원래 그 제과 제빵점에서 우리가 먹는 케이크 억울한 점이 있긴 해요. 상당량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잘 먹던 것을 이름에서 오는 혼란으로 우리가 그게 맛없는 건강에 좋지 않은 비양심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음식인 듯이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죠. 마케팅의 잘못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나쁜 음식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시키는 것은 그거는 과한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거꾸로 잘못한 점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포장된 거를 이제 정체를 폭로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이거는 있죠. 너무 과하게 욕을 먹는다. 그렇죠.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도 정의롭네요, 황교익 선생님. 이게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도 그 카스테라와 대왕 카스테라를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이쪽에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를 항목을 없앴는데 네. 설탕이에요. 우리 그 설탕 좀 덜 먹자 그러잖아요. 예, 예. 뭐 식용유, 뭐 기름도 좀 덜 먹자 뭐 이러니까 뭐 식용유가 많이 들어갔으는 게 나쁘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카스테라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허. 원래 카스테라의 주 재료는 달걀과 이 설탕이거든요. 주 재료가. 그냥 설탕 맛으로 먹는 거죠. 예. 저는 안 그런데- 먹기 때문에 몰라요, 맛을. 네. 근데 대왕 카스테라는 이게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가요. 오, 그건 장점이잖아요, 또. 그 장점이죠. 네. 근데 그 부분은 또 이야기를 안 해요.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식용유 부분만 집중을 그렇죠. 했구나. 그 대왕 카스테라에서 그 이야기하지 않는 식용유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도 이 설탕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공포를 조장하는 방법의 그 전형적인 게 이제 먹거리 엑스파일이 하는 방법인데 약간 우지파동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다 먹는 거거든요. 이게 식용유라고 써 있는 게 식용유 함량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대왕 카스테라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그 퍽퍽해서 한 조각 이상 먹기가 힘들어요, 한 자리에서. 그거 먹는 게 식용유 양이 아무리 따져봐봤자 뭐 치킨 먹고 우리 짜장면 먹고 그거보다 훨씬 낫다. 그렇죠. 그거 많이 먹잖아요, 식용유. 식용유라는 게 앞에 식용이잖아요. 네. 먹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탈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거는 여기서 먹어도 되는 또 거죠. 시사 프로로서 네. 시사 프로로서 한 발짝 더 옆으로 가보자면. 네. 예. 오늘 JTBC는 자꾸 앞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 발 점프해보자. 한번 옆으로. 예, 옆으로. 한번 점프해보면 깨끗발을 하든가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런데 대왕 카스테라 가맹점들이 영세한 편입니까? 그러니까 작습니다. 가게가 작아요. 이거 혹시 이거 위협을 느낀 대형 또 음모론 나온다. 아니 대형 이 체인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제과 제빵점들 제가 제빵 업계에 그쪽에서 약간 이렇게 불편함을 느낀다든가 꼬질렀을 수도 있겠다. 꼬질른다기보다는 이렇게 예. 그 얘들 왜 이렇게 커지고 있어 이런 그런 그런 것도 낌새는- 뭐 낌새. 그거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거기까지는 그 모르시고. 자영업자들이 할 만한 아이템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지금 한 50만 개 정도의 네. 그 음식 업종이 음식 업체가 있다 그러는데 굉장히 과다하게 경쟁을 하거든요. 서로 먹게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영세 제빵 체인점인데 네, 그래서 뭐 조그만한 게 이게 뜬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붙어서 이제 뭔가 조금 뭐 그런- 해보려고 하는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랬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이게 뜻다방 비슷해요. 이게 유행이다 그러고 우붐 일으켜가지고 쫙 가맹점 만들어서 쫙 퍼뜨렸다가 뒤에 이거 책임 안 집니다.
그냥 망가져 나가는 것은 아주 순식간에 망가져 그러니까 저는 나가거든요. 이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과장도 있고 보니까 가맹점주들은 사실 그게 마케팅의 방법이면 방법 이런 거 잘 모르죠. 제가 없죠. 그냥 본사에서 내려오는 거 그냥 네. 광고물 이거 붙이라 그러니까 아 이거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냥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문제를 지적한 포인트도 약간 핀트가 어긋난 부분도 있고 공평한 비교도 아니었던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아주 흔히 일어나죠.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과장 광고하고 이러는 것을 본사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제어할 것은 좀 정확하게 제어하고 이 가맹점주들 겨우 그 퇴직금 받아서 적금 있는 거 집 보증금 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차리는 조그마한 가게들이거든요. 이런 서민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 그냥 이렇게 방치하듯이 두는 게 그게 정상인가 이런 거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 자,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결론은 사실 대왕 카스테라가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게 아니다. 그 맛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것도 문제 없고요. 네,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너무 과하게 비판받았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원준 다음 주에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데요. 그런데 자, 예. 그걸 두고 지금 또 이제 뭐 신병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걸 갖다가 순수 사법적인 측면에서만 검찰이 바라봤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그게 구속이 맞나요? 불구속이 맞나요? 그거는 그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죠. 순수 아니 나는 그 검찰 이야기를 출신이시고 법률가 아닙니까? 순수 사법적인 아 판단을 요즘 하시면 검찰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풀은 바람이 불면 눕는데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 검찰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판단을 할지 말고 도지사님이 보시기에 순수 사법적으로 이게 구속되는 게 맞습니까? 불구속이 맞습니까? 내가 그거 이야기 안 할랍니다. 아니 평소 도지사님 제가 아는 십몇 년 동안의 성향대로면 이거 구속 수사를 주장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증거 아니 예. 김어준 씨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뇌물죄 혐의도 아니 재판 받고 있잖아요. 혐의로 이재용 근데 부회장 그게 구속됐잖아요. 김어준 씨가 재판 받는 게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지. 그런 얘기 말고 응. 박근혜 전 말이 자꾸 대통령의 꼬이는 것 같은 정확히 이야기해. 저는 안 꼬이고요. 도지사님 저 빠져나가시려고 그러는데 구속 수사가 맞습니까? 불구속 수사가 맞습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나 그 의견도 이야기 안 한다고 정치인이 했잖아요. 의견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중요한 아니 상황에. 그거는 요즘 검찰이 하도 하는 게 여론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면 구속돼야 되는 게 맞죠? 이야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유 참나. 그러니까 지금 평소 성향대로면 구속 수사 주장하셔야 되는데 친박 지지자들 표 때문에 지금 말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당내 경선을 하면서 친박에 기대어서 경선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 수사 이미 주장 못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당한 것이 탄핵당한 것이 친박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내 경선하면서 친박 눈치 보면서 경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 수사 주장을 못 하시는 이유는 못하는 게 아니라 요즘 검찰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오늘 10시 반에 검찰 개혁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발표를 할 거예요. 구속 수사로 결론이 나면 그것도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라고 보실 겁니까? 그건 별로 유리한 것 같지 않은데요? 나는 그 정치적 판단을 했다 그래 봅니다. 구속 수사는 야권에 불리하고 이 보수 진영이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따져도. 아마 그래 되기가 또 어려울 모르죠. 부속 수사, 나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도 파면된 이 신수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그것도 큰 변수 중에 그렇죠. 하나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구속되면- 그 문재인 그 후보가 예. 지금 가장 세다고 하니까 예. 검찰에서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그 후보 진영에서 어떻게 요청을 하는지. 그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구속이 되면 거기에 라는 여론도 생기고 동정심도 생기고 꼭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겠냐는 여론이 TK 정서상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저는 그 대통령 신병에 대해서 유불리를 정치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옳지는 않지만 생각을 순수 하시잖아요. 사법적으로 네.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지금 구속- 검찰이 하는 거 보니까 순수 사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뭐가 옳은 겁니까? 네. 순수 사법적으로 판단하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탄핵을 이래 국회에서 받고 네. 헌재에서 심사를 할 때에도 확정된 증거가 없다. 말하자면 크게 몇 달간 조사를 해도 현금 한 푼 자기가 챙긴 거는 없거든요. 나온 거는 없잖아요. 말하자면 최순실이가 이제 이득을 가져갔는데 그 최순실로부터 받은 것은 몇 벌입디다.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도지사님한테 그런데 불리한 말씀이라서 아니, 제가 듣고 약간 있는 겁니다. 계속 가만히 말씀해 있어봐. 보십시오. 아니, 그런데 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편들 생각에 추워도 없어요. 난 늘상 이야기를 해왔는데 내가 DJ 노무현 10년 동안 당한 것보다도 박근혜 4년 동안 당한 게 더 많습니다.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 4년이 DJ 노무현 10년보다 내 정치하기가 더 힘들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했는데 제가- 예, 그런데 아이 그 감정적으로 하면 내가 편들 필요가 없는데 순수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꼭 저것이 파면당했어야 할 일이었는가. 헌재 판결도 마음에 안 드시고 그렇죠. 마음에 그게 안 드시고 1차적으로 헌법적 재판으로 맞는 것인가. 예. 아, 첫-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법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사법적으로 증명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검찰이 기소한 거는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기소한다고 다 유죄되는 게 아니에요. 나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던데 초반에 기자들한테 바로 화내시면서 아니 감정 나오셨던데 그때 격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는 어떻게 국민들이 다릅니까? 알 거예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 안 들어도 그거 가지고 싸움 붙이지 말고. 이게 이제 뭐 정치 경력도 좀 다르고 본인이 훨씬 선배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이런 의미인 건가요? 김진태 후보하고는 비교하지 말고 이제 다른 거 좀. 당내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좀 물을 게 많을 건데. 김진태 후보가 여론조사가 5%까지 나옵니다. 네. 하여튼 그거 가지고 약 올리려고 하지 말고 딴 거 물었어요. 격차가 크지 않은데 근데 이제 걱정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걱정 별로 내가 이길 것이다. 예. 지금 이번 대선은 사자구도입니까? 오자구도입니까? 막판에. 삼자구도입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도지사님 구도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자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 후보 하나, 네. 자유당, 바른당,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은요? 아니 그 바른정당하고 삼자구도잖아요. 자유한국당은 네. 아마 단일화되기가 쉬울 것이고 그다음에 중도의 그 국민의당 하나, 국민의당 그다음에 자유한 거기 심상정 씨, 예, 정의당. 그다음에 실제로 아마도 사자구도가 되지 사자구도. 않을까. 사자구도에서 1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수 후보군이 현재 기준의 지지율로 보면 2등도 아니고 3등까지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금요 예. 대선 여론 형성을 보면 예.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거의 20%가량이 출렁거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을 때도 그때도 처음 출발할 때는 거의 20% 차이 났어요. 네. 내가 본 대선 후보 지지도가. 근데 마지막까지 할 때는 거의 1% 가까이 1.5%인가 거의 박빙으로 이겼어요. 대선이라는 거는 지금 좌파 우파 구도가 되고 난 뒤 대선이라는 거는 진 싸움입니다. 예?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좌익우익으로 갈려졌어요. 그리고 박정희 쿠데타 일어나고 난 뒤에
밑점에서 자꾸 목소리가 들어가시고. 대통령 신병 가지고 정치적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 정치권에서 그거는 온당치 못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네, 순수 사법적인 측면에서만 순수 판단해서. 사법적인 판단으로 구속 수사가 맞죠. 아니 그거 내가 이거 딴 거 물으라니까.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니까. 아니 그거는 요즘 검찰 첩상의 자식도 아닌데 눈치를 너무 보니까 눈치를 안 보면 구속 수사하겠죠. 내가 그 눈치를 안 보면 글쎄 난 그거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사님,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사님 약간 김어준 씨 계열의 사람들은 박근혜가 파면도 당하고 징역도 가고 구속도 되고 그래 하는 게 아마 통쾌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가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무려 5분 넘게 자꾸 씨름하는데 딴 거 지금 물을 것도 많은데 딴 거 물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 뭘 중요해. 왜냐하면 이 결과가 도지사님이 앞으로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지 네. 박근혜 정부 2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지지율이 좀 도움이 될걸요. 구속되면. 박근혜 정부 2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긴 아니죠.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지지율에는 나는 박근혜 도움 받아가지고 지지율 올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속이나 불구속 말씀하셔야죠. 그게 또 원래 목소리 작아지신다. 이제 그만하고 딴 거 물으세요. 자, 알겠습니다. 성질 같으면 아니 저도 평소 같으면 이거보다 훨씬 세게 합니다. 일이니까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후보 된 다음에 서로 한번 세게 해보죠. 자, 민주당에서 누가 제일 상대하기 어렵습니까?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제일 저희들로서는 각을 세우기가 좋은 후보죠. 그럼 거꾸로 상대하기가 쉬운 거네요. 문재인. 쉬운 게 아니고 예. 각이 잘 잡힌다. 정치에서는 대결 구도가 잘 나오니까. 양친명이 대결 구도를 잡히면 네. 각을 세우기가 제일 좋은 후보죠. 그러니까 자꾸 노무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죠? 그렇다고 이해하세요. 이제 싫다 하시네. 자, 그러면 만약에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된다 하면 그거는 내가 보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이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당내에서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는 욕이 넘쳐나네요. 도지사님 욕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일 사람 하니까 나는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혀 출국에 사회인들이 지금 방송을 듣다가 도지사님한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호감 하실 겁니다. 비호감이라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비호감이라고 됐어요. 지지도하고는 달라요. 모델이 트럼프십니까? 모델이 아니지. 트럼프 홍준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아시죠? 지금 과거 제1당, 과거 여당, 그리고 보수 제1를 하고 바른 얘기도 많이 드리고 부드럽게 하고 이러고 아니 있습니다. 좀 세게 해도 돼요. 아니 이제 후보 되시면 이제 아직 후보도 안 되셨잖아요. 아니, 후보 안 모르잖아요. 안 되면 편하고. 김종인 전 대표가 변수가 됩니까? 변수라기보다도 민심을 움직이는 데는 아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김종인 전 대표하고 뭔가 손을 잡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시구나. 김종인 전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변수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께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거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손을 잡고. 그건 내 후보가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구상이 있으시구나. 아니요. 원래 이제 그런 구상 속에 들어온 사람은 칭찬하고 아닌 사람 막 욕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질대로 하면 그냥 한 대 쥐어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오늘 많이 참고 합니다 지금. 저도 승질대로 하면 막 말하고 싶은데요. 제 후보라 참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하여튼
일대라면 김어준 씨 한번 쥐어받고 싶은데 후보만 해보세요, 저도. 내가 많이 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됩니까? 그거는 문재인 의원의 의중이겠죠. 전 의원의. 그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예, 예. 근데 야당, 일반적으로 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동정심 보수 쪽에서 잃어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한테 불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문재인 캠프에서 그거 열심히 개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불구속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쪽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이번에 대선에